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 10월 22일 수요일이네요. 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고 오늘 다시 찍습니다. 네, 이거 사실 어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2, 3일 전에 만들었던 내용인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매수 매도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뭐 수익 본다고 이제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손실 본다고 제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네. 후원을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히어로님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네, 히어로님은 항상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땡땡님도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와 있는 자료들로 항상 좀 새로운 관점을 약간 제시하는 뭐 이런 거를 목표로 네, 항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읽는 책이 스타트 위드 Why라고 사이먼 시넥 이분이 쓰신 책인데 뭐 약간은 뭐 동기부여 같은 책이죠. 뭐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어쨌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 Why? 기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고객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애플이죠. 뭐 그러고 저는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그리고 월마트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회사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저도 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럼 나는 무슨 Y를 가져야 될까? 이제 고객들도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회사나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목표를 이제 몇 해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는 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직업도 있고 그러고 그냥 웬만큼 뭐 버는 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쓰는 게 많지 않아서 사실 제가 슈퍼개미가 이제 100억이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제가 슈퍼개미가 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막 그렇게 행복해질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뭐 크게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누군가가 저의 영향을 받아서 슈퍼개미가 된다. 뭐 이제 이거는 되게 좀 저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물론 되시는 분들도 좋겠죠. 그래서 요런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요렇게 도장같이 요런 것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바이오로 슈퍼게임이 되는 방송. 그래서 요거는 약간 캐릭터 같이 만들어가지고 요것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요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우잖아요 하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 김동우 원장님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나 깡토님이 쓰신 책을 보면 깡토님도 벌써 한 몇 년 전에 100억이 되시고 지금은 아마 몇백억 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책에도 어 이제 방향만 맞다면 올바른 방향이라면 언젠가는 100억은 찍는다. 이걸 이제 막 루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스터디원들이 100억은 달성을 해가지고 김동원 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고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엑설런트하게 막 슈퍼 뛰어나진 않지만 이슬기 대표님이나 뭐 이동기 대표님들처럼 그렇게 아주 막 0.1%의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 2%뭐 학습 능력으로 봤을 때 수능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의 영역은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대신 좀 스터디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일상인데 일상 지난주 일요일 이제 제가 수의사잖아요. 그래서 학회를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임상수의사들은 1년에 뭐 몇 시간씩 들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요 수의사 학회를 또 갔다 왔고, 뭐 이제 요거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제 요거 보시면 고양이죠. 귀여운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림포마라고 종양이거든요. 혈액 종양. 그래서 얘네들도 항암을 해요. 항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수의사로 일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수의사들은 웬만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항암도 했었고, 뭐 CHOP 프로토콜로 해서 그 강아지에서는 림포마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독소루비신이나 시스플라스틴 그런 거 막 항암도 했었고, 수술도 되게 루틴하게 하죠. 뭐 위를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장을 절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피부에 종개 떼는 거, 치아 빼는 거, 뭐 다양하게 하고, 그러고 보면 치과도 하네요. 그리고 내분비 질환도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올바이오파마 그 이제 질환을 공부하는데 그 GD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쵸, 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더라고요. GD병일 때 메티마졸 쓰고, 메티마졸 불응 환자에서 이제 바토클리맙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는지. 근데 이제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메티마졸 불응 환자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갑상선을 떼더라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강아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레보사이록신 그런 거 먹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조금은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를 항상 보고 초음파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이브로 스캔이나 지방간 같은 것들도 대충 어느 식으로 나오겠네,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면역학도 되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생화학, 뭐 분자생물학, 면역학 이런 거를 다 배우긴 했지만, 그런 내용들은 뭐 하나도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막 CD4, CD8 뭐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듀피젠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에 쓰는데, 이게 이제 지금 기전이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강아지도 이제 면역성 질환이 되게 많거든요. 아토피 같은.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 감염성 질환은 뭐 기생충이나 막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감염성 질환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 비례해가지고 면역성 질환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뭐 알레르기성 비염, 뭐 건선 이런 거 되게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토피. 그래서 강아지도 되게 아토피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강아지의 경우에는 사이토포인트라고 뭐 요런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듀피젠트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바이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학회를 갔다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지난번에 영상을 공개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픈 채팅방은 이거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마음대로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가끔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들어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 세네 자리 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약가 인하로 인해서 P는 줄어들고 Q는 얼마나 늘었냐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올릭스 메시 치료제도 릴리가 가져갈 정도로 경쟁력 있어 보이는데 DD01의 가치를 절하시킬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올릭스 메시 치료제를 릴리가 가져갈 정도로 경쟁력 있어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DD01의 가치가 좀 떨어질까요?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근데 그냥 아예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왜냐면 그 702A였나? 그거는 아직 전임상 결과만 있고 임상 1상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뭐 당연히 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타임라인이 뭐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뭐 한 이상 정도 진행이 되면 뭐 좀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RNA 자체가 좀 비싸지 않을까요? 약값이? 네. 편하긴 할 것 같은데,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맞으면. 네, 근데 이제 또 뭐 대사질환 같은 것들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거하고 병용으로 쓸 것 같고, 야, 이게 어제 연오래 의원 그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뭐 저도 뭐 별거 그냥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연오래 애널리스트님 레포트를 보니까 거의 80페이지에 가깝더라고요. 올릭스에 관한 자료가. 근데 평가하기를 이 702A 물질만으로도 2조, 한 뭐 올릭스의 가치를 한 2.34조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약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유증 이슈가 아니고 CB 이슈죠. CB 이슈로 주가 누른다는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지금 주가 좀 떨어져 있고 막 페프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알테오젠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씁니다는 약간 거짓말이고,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뭐 좋은 기업이니까 기업에만,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있고, 기업이 뭔가 때문에 이상해지면 그거는 이제 머리에 좀 쥐가 나겠죠. 뭐 빠른 손절을 하던지 그냥 수익 실현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주 결과는 동일 기전 서브드가 보여줬고, 다른 지표는 서브드보다 훨씬 빠른 경로를 가고 있으니 답지는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닐런지, 복수 빅파마 협상 열심히 진행 중일 걸로 예상합니다. 디딜01 얘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01 라이센스 아웃도 이벤트가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것도 이벤트가 있어서 빨리 그 좀 돈 넣으실 분들은 빨리 넣고 클로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답답하긴 하네요. 네. DD01도 좋아 보이지만 이거 똑같은 얘기죠. 더 근원적으로 보인다. 뭐 이미 형성된 펩타이드에 작용하는, 이게 펩타이드가 아니고 섬유화겠죠. 섬유화에 작용하는 게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작용하는 그 PLY012하고 똑같은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F4에서도 간섬유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제가 어떻게 뭐 비교하는지 하면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살짝 그래도 GPT의 힘을 얻어서 약간 비교를 해봤는데, 뭐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고, 라이센스 아웃 규모가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GLP-1 FGF21하고 조합 카드가 열려 있다. 아마 그래서 조합으로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강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좀 초기 단계라서, 네. 아주 막 이렇게 비교를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선급금 규모도 되게 작아서 73억 정도라서 뭐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연오래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니까 되게 좋은 물질이구나. 네. 요새 RNA 기업들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앞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장 뭐라고 해야 될까? DD01의 라이센스 아웃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진 않아요. 네. 요거는 모델 포트폴리오인데,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 알테오젠이거든요. 4주를 더 샀습니다. 네, 한 2,800만원 정도 있는 계좌에서 4주가 한 180 정도 되니까, 뭐, 한 5%, 6% 정도 되나요? 어쨌든 알테오젠이 싸서 좀 더 샀고, 그거 외에 이제 최근에 편입한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펩트론하고 D&D 파마텍이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눌려있던 보로노이가 오늘 날짜로는 아마 수익률이 제일 또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주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펩트론 네, 많이 답답하고 네, 그러실 텐데 주주분들은 저는 좀 사실 언젠가 나오겠지 마음을 비웠습니다. 네, 뭐 지금 회사는 항상 릴리하고의 기술성 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한 번 더 확인해줬죠. 사실 이거면 그냥 끝이죠. 언제가 나오겠지 라이센스 아웃. 규모는 메시 때문에라도 클 것 같고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 나올 것 같고 같이. 근데 요 뒷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여쭤봤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진다는 것도 시장의 우려일 뿐이다. 뭔가 되게 단어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올해 12월에 그 공동 연구 계약 공동 연구 계약 공동 연구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본계약이죠. 그냥 계약 아니고 본계약이 늦어진다는 것도 시장의 우려일 뿐이다. 본계약이 12월 7일 계약이 끝나는 시점보다 늦어진다는 것도 시장의 우려일 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드리자면 공동 연구 계약 안에 본계약이 나올 거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엄민용 애널리스트 뭐 님이 쓰신 건지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거기 뭐 약간 돌아다니는 찌라시 아닌 루머 같은 거기에는 12월 7일일 것이다. 뭐 이게 이제 약간 이 글하고 이 기사하고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12월 7일 요거 한번 좀 곰곰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 이거 이제 월요일 날 엄민용 애널리스트님 저기 텔레그램 그건데 여기 보시면 이중항체 그리고 ADC 파드셉 그리고 트롭2 ADC 이거는 다토 DXD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중항체 릴베고스토미그 그리고 킥트루다 뭐 이거는 아니고 에노2 임핀지 이런 거 봤을 때 다 알테오젠의 영향 아래 있어요. ADC만 잘 된다면.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28년, 29년, 뭐 30년, 그러니까 30년에 만약에 뭐 2조에서 3조를 번다면 한 27, 28년 정도에는 이 정도 벌 거라는 그 컨센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60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60조도 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2배 적어도 2배 그러면 만약에 3년 정도에 2배를 간다고 치면 그 어떤 부동산 자산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좀 봤는데 이제 연말에 임노반트 테드 3상 결과가 나오고 이게 두 가지에서 봐야 되는데 임상 결과가 잘 나올 건지 그리고 상업화를 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웬만큼 유효한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상업화 여부는 이게 계속 좀 자료들을 보다 보면 생각들이 약간씩 바뀌는데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상업화하지 않을까? 뭐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이제 8, 90% 말씀드렸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할 텐데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는데 이상 결과는 공개 확정 데이터를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유효성을 확인했으니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걸 테고 이제 바토클리맙 1401 같은 경우는 EA상에서는 6주 만에 그래도 꽤 유의미한 효과를 좀 소규모지만 받고 2B상은 부작용 그 알부민 수치 떨어지고 LDL 올라가는 것 때문에 중단한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못 얻어서 그게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뭐 딱히 이게 이제 T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또 그 태페자 말고 동일 기전으로 다른 데에서 이제 또 지금 요거보다 시계열이 좀 빠른 게 있어가지고 상업화 여부는 약간 아리까리한 면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D&D 파마텍은 요거 하나증권 김선아 애널리스트님이 써주신 건데 여기 보시면 오랄링크 플랫폼까지 적용하면 리벨서스 대비 API를 92%까지 적용할 수 있다. 92%면
어떻게 해야 될까? 25mm를 이제 출시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노보노디스크가 25mm에 10분의 1이죠. 10분의 1, 2.5mm거든요. 2.5mm? 2.5mm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진짜로 나올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할로를 적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흡수율을 높이면 이제 저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할로가 2.5배 그리고 흡수율이 이제 리벨서스 같은 게 0.8%고 D&D 파마테 오랄 링크 같은 경우가 5%면 한 6배라고 할게요. 그러면 15배잖아요. 15배면 거의 뭐 90%그 정도 되니까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 실제로 한번 볼게요. 1.2mm가 일주일 제형에서 최고 용량이었잖아요. 살이 체중이 13주에 11.3%까지 빠진 요게 이제 최고 용량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부작용이 좀 있는 최고 용량 일주일 제형에서 그러면 1.2mm라고 했을 때 한 달에는 4.8mm가 들어가야 되죠. 한 달에 4.8mm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흡수율이 5%라고 칠게요. 5%. 흡수율이 5%면 이거에 이제 20배 이거에 20배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96mm가 한 달에 경구 제형으로 들어가면 주사 제형 1.2mm 4번 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5% 흡수율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약간 수학 같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거를 이제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3.2mm만 들어가면 1.2mm 일주일 제형으로 맞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흡수율 5%로 계산을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조금 있는 최고 용량이었으니까 타이트레이션을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치면 한 2mm API만 딱 봤을 때는 2mm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여기다가 뭐 부영제나 이런 걸 조금 넣으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API는 굉장히 적을 수 있다. 뭐 운이 되게 좋았죠. D&D 파마텍은 할로 기술이 그렇게 있을 줄이야. 반감기를 늘리는. 그래서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 네. 그러고 오늘도 그 턴스라고 저분자 화물 경구용으로 하는 데가 하나가 부러졌죠. 그러니까 이게 저분자는 좀 그래요. 이게 오포글리프론도 언제 부작용이 막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언제 장기 복용했을 때 간 수치가 오르거나 다른 수치가 오를지 모르고 효과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지 않고 타이트레이션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분자 함물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펩타이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인데 4개밖에 없잖아요. D&D 파마테까지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그 다음에 싸이윈드 물건을 가져간 버디바 요렇게 밖에 없거든요. D&D 파마텍 빼면 노보노디스크 너무 별로죠. 바이킹도 보시면 스낵처럼 위에서 흡수되는 방식 그리고 싸이윈드도 김선아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그 저기 뭐냐 특화하시는 단어가 생각 안 나지? 이제 그것도 그 전문가시잖아요. 자격증도 가지고 변리사. 네. 그래서 요것도 봐주셨는데 이것도 스낵의 염 형태만 바꾼 것인 피넥이라고 해서 이것도 위에서 흡수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흡수된다는 거는 공복에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금식 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분자 날라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서 3개 다 이제 너무 별로고 그러면 경구제는 D&D 파마텍 화이자 동무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D&D 파마텍 화이자의 물질은 반감기도 길어.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몇 년 동안 큰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약간 좀 소름 돋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D&D 파마텍은 결국은 이제 모든 약들이 이제 P하고 Q인데 요거는 뭐 어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오늘은 일단 설명을 드리지 않고 어쨌든 P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신에 Q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구조다. 네, 뭐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 오늘 요즘 보로노이 세상이죠. 보로노이 세상. 네, 또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이분이 그 릴리에서 온 임상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좋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기쁘다. 어, 미충족 수요가 엄청 많은 환자군에서 굉장히 진보되고 좋은 테라피를 제공할 수 있어서 요거는 릴리에서 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고, 다음 세대의 표적 항암제하고 뭐 표적 항암제 뇌에 투과가 되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meaningful progress, 의미 있는 진전이 된 그런 표적 항암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자기가 너무 지금 흥분된다. 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되게 그냥 기대감 뿜뿜이죠. 기대감 뿜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안 좋게 얘기할까요? 저는 이번에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떼놓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반박을 좀 하기가 다른 분들 뭐 안티 분들이 좀 반박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것만 보면 되거든. C797S 환자에서 PR 그냥 몇 개 떴는데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PR 몇 개 떴는지가 PR, CR 다 합쳐서겠죠. 근데 PR만 보면 되지 뭐. PR이 뭐 10명 중에서 만약에 한 7, 8명이다. 그러면 뭐 그냥 끝난 거죠. 이거는 1조 시장에서 지금 약이 아예 없는 시장에서 혼자 들어가서 다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호성에 의해서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약이 아니라 그냥 죽는 병이니까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냥 찾아서 무조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등재되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너무 그냥 많이 뭐 할인을 해서 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치죠. 네,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 5천억이면 멀티플 20만 주면 얼마죠? 10조 가야 돼요. 10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조 뭐 비싼 애 만회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만한 시장에서 C797S가 1조니까 한 요만큼이거든요. 이제 요만큼 가지고 10조인 거예요. 10조. 근데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요만큼이 만약에 가시성을 보여준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이런 것 때문에 보로노이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뭐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C797S 환자들을 대상으로 차력소를 보여주는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론의 민족 아닙니까? 이게 ST팜 제가 잘 모르는데 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고. 오늘도 별로 안 오른 것 같던데 이거 보세요. 거래량도 약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벤트가 있고 좋게 나올 것 같으면 나 그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니까 나 그때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매수를 하는 측이 많은지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고 개인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이 보로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아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론의 민족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번에 잘 나오길 바라고, 네, 보로노이 뭐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그냥 기사 보다가 있어서 보았는데 김현태 대표님 한 30%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을. 그래서 이게 지금 3조의 저만큼인데 10조 가면 진짜 부자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술기 대표님도 계시고, 네, 어쨌든 바이오텍 출신 부자 대표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고 어제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찍는 거고, 어쨌든 저희 목표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금리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또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보로노의 결과 잘 나오길 바라고 이번 주에 뭐 펩트론이든 D&D 파마텍이든 뭐 여러 종목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